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그죠? 우리 Research psychologists often work with self-reported data. 자, 연구 심리학자들은 뭔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을 지금 연구 심리학자라고 표현했고, 연구 심리학자들은요, 종종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하냐면, 자기 보고 어떤 정보, 자기 보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종종 연구를 한대요. 자, 자기 보고 데이터란 말이 좀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made up of participant verbal accounts of their behavior. 자, 뭐로 구성된? 지금 made up of 뭐뭐로 구성되다. 구성돼. 보니까 참가자들의 어떤 말적인 설명, 구두의 설명, 그죠? 근데 뭐에 대해서? 이 참가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으로 구성된 것을 자기보고적인 어떤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 주는 거야. 너네들 몇 시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어? 그게 바로 이거야. 자기보고적인 어떤 데이터. 그런 걸 내가 이제 연구를 한다고. So this is the case whenever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or the personality inventories are used to measure variables. 자, 이것은 바로 그러한 경우인데요. 뭐 할 때마다 바로 questionnairies라는 건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죠. 설문조사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목록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마다 존재하는 그러한 어떤 연구다. 그럼 다시 말하면요, 자기보고적인 데이터의 어떤 여러 가지 부류의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보고적인 데이터의 부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죠?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형식, 아니면 개인적인 리스트란 건요, 뭔가 개인이 좋아하는 거 뭐뭐뭐 있어, 뭐 네가 좋아하는 음식 뭐뭐뭐야 라고 이렇게 리스트업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뭔가 다양한 변인들, 그죠? 변화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어진대. 그래서 셀프 리포트에 지금 이제 목적이 나온 거죠. 취지가 나온 거야. 다양성을 측정하려고, 다양성을 확인하려고, 그죠? So self-report methods can be quite useful. 그래서 자기보고적인 이런 방식은요, 꽤나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 다양한 것을 이제 측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So they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people have a unique opportunity to observe themselves full time.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장점을 얘기하죠. 바로 이런 자기보고적인 방식은 이때 데이가 앞에서 나온 self-report methods를 받고 있는 거야. 자기보고적인 이런 방식은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이점으로 취하고 있대. 이점으로 가지고 있대. 그래서 take advantage of 하면 뭐뭐를 이점으로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어떤 사실을 이점으로 갖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바로 full time이야. 그죠? 항시. 그죠? 항시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점으로 갖고 있대. 그럼 지금 얘들아, 자기 보고에 대한 이점이 두 개 나온 거거든? 첫 번째 이점은 뭐였어? 다양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점이야? 자기 자신을, 그죠? 온전히 집중해서, 그죠? 충만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이점. 자, 여기까지는 지금 무슨 글이에요? 셀프 리포트의 장점, 그지? 셀프 리포트, 자기보고적인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한 장점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역접이 일어나죠. 자, 그러나 이런 셀프 리포트 같은 것들은요, can be plagued by several kinds of distortion. 자, 왜곡이라는 어떤 그런 부류의 것에 의해서 오염되어질 수가 있대. 다시 말하면 왜곡 같은 걸로 자기 보고가 조금은 뭔가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염받다라는 표현 셀인 polluted라고 이제 동의어를 적어놨죠. 오염되다. 이제 왜곡 같은 거라는 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보통 얘들아 사람들이 어때? 대부분이 다 자존감이 높고 자아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기 보고를 하다 보면 왜곡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밥을 두 그릇을 먹었는데 한 그릇 먹었어 라고 왜곡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So one of the most problematic of these distortions is the social desirability bias. 자, 보면 이러한 이제 왜곡들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왜곡에서 좀 더 심층된 거죠. 보니까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으로의 치우쳐짐. 그러니까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편향.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기준으로서 편향이 되어지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 내가 있잖아, 어제 사장인데 니네들이 직원하러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도혜가 흡연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얘들아 바람직한 것이라는 기준이 약간 비흡연자, 비음주자 이런 사람들 조금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보긴 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혹시 흡연자세요? 라고 했는데 얘는 흡연자인데 뭐라고 해? 자기 보고적인 방식으로? 아니요. 이렇게 왜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지는 바람직한 그런 어떤 기준으로.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이게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부연 설명하는 게 바로 무슨 경향이냐면 give socially approved answers to the question about oneself. 바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일질 만한, 그죠? 용인되어질 만한, 승인되어질 만한 그런 대답을 한다라는 거지. 뭐에 대해서? 누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에다가 사회적으로 뭔가 용인이 되어지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경향인 사회적 바람직한 편향, 요런 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So subjects who are influenced by this bias. 그래서 이러한 편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러한 피실험자들은, 피실험자다라는 것은 이제 실험을 당하는 사람을 피실험자라고 그러죠. 아까 위에서는 participants라고 그래서 참가자들이 참여자들이란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participants 동일한 표현이에요. 피실험자, 참가자 다 동일한 표현이야. 그래서 이 실험에 이제 참여한 사람인데 해필이면 뭐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함에 대해서 좀 치우쳐진,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거지, 그지? 자기 왜곡적인 이러한 이제 사람들은 work over time trying to create a favorable impression, especially when subjects are asked about sensitive issues. 자, 그래서 work over time 다음에 이렇게 ing 나오면요, ing 하려고 초과적으로 노력하다, 근무하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부단히 이제 애쓴다란 거지. 그래서 이러한 편향을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우호적인 그런 인상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을 할 거래. 부단히 노력을 한대. 특히 무엇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바로 sensitive issue는 뭐야? 뭔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그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피실험자들이 질문을 받을 때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 positive라고 이제 보셔도 돼요. sorry. positive. favorable, positive 똑같은 편이죠. 뭔가 긍정적인, 우호적인 어떤 인상을 주고자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그것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ny survey respondents, 이 지문에서 따르면 얘들아 지금 동일한 표현이 지금 3가지가 다 나온 거지. 누구 선생님이 얘기할 것 같니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 문장쯤에서 뭐가 나왔어? participants, 피실험자들, 주체자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응답자들 다 똑같은 표현이지. 됐니?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많은 서베이의 응답자들은 뭐라고 이제 보고할 거다? 바로 그들이 어떤 선거에 투표를 했고 또는 자선단체에 뭔가 기부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할 거래. 그래서
give to a charity 자체가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다라는 하나의 수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근데 뭐 했을 때? 사실, 이때 it은 가주어. 사실 어땠을 때?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거 결정할 때 아니야. determine 이거 결정하다가 아니고 이 지문에서는 알고 있을 때. 얘들아, determine이 결정하다라는 이 동사가요, 보통 영어에서는 보다, 알다라고 쓰일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결정하다의 뜻으로 해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뭐 한 거야? 실제로 투표하지 않았거나, 그지? 기부하지 않았단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데 뭐라고 말한다는 거야? 어떤 선거에 투표했어, 아니면 자선단체에 기부했어, 이렇게 보고할 것이다. 왜? 긍정적인 뭔가 이미지, 아까 얘기했던 우호적인 임프레션을 주려고 왜곡을 한 거죠. 자기는 안 사실상 안 했는데 했다라고 한 건 왜곡이잖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런 거 안 했다라는 거 알고 있을 때조차도, 사실상 그럴 때조차도 이렇게 왜곡을 한다라는 글이었죠. 그래서 자기 보고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편향,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편향. 뭐해? 돈 달라고 한 줄 알았잖아. 이제 자꾸 이래가지고. 됐어요? 자, 뒤로 갈게요. 이거는 얘들아 말이 어려운데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일단은 이거 배경 지식이 좀 많이 중요해요. 자, 비관세 무역 조치라는 게 이따가 나올 건데 그거 나오면 좀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there have been some agreements to reduce the debt of poor nation. 자, 가난한 국가들의 어떤 빚이라든가 채무죠. 이 빚은 좋은 빚인데. 빚, 지읒. 가난한 국가들의 빚을 좀 감소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합의가 있어 왔대. 합의, 동의. 그러니까 지난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 가난한 애들 좀 빚 좀 삭감해주자라는 국가 간의 합의가 있어 왔다라는 거지. 가난하지 않은 약간 부유한 국가들 간의 어떤 합의. 그러나 다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남아있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합의가 사실상 긍정적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다른 경제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니, 의도는 좋아. 빚을 좀 빚진 거를 감소시켜주고 싶은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건 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한 예시가 어떤 무역 장벽들 같은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So non-tariff trade measures. 자, 그래서 비관세 무역 조치란 뜻이 윤세님이 여기 적어놨는데 관세, 그러니까 뭔가 세금이죠, 세금, 그지? 관세 이외에 무역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쉽게 보면 무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도, 조치, 관행 같은 걸 다 아울러서 쓰는 말이 비관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관세가 아닌, 관세 이외라는 것 자체가 비관세잖아. 그지? 그러니까 세금 내는 문제 아닌 제도라든가 조치라든가 관행 같은 거, 그런 거를 비관세 무역 조치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니네 그거 알죠? 원래 해외여행 갔다가 우리나라에 올 때 해외에서 뭔가 주류 같은 거랑 담배 같은 걸 너무 많이 사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 그지? 그거는 관세야. 근데 돈을 내는, 세금을 내는 그런 게 아닌 것들에 대한 총칭, 제도, 관행 같은 거. 그래서 비관세 무역 조치, 예를 들어서 뭐 quotas라든가 subside, 그다음에 뭐 restriction on exports라 해서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말이 어려워요. quotas라는 건 이제 할당제인데, 수입 할당제. 그다음에 subside라는 건 이제 보조금, 수출 보조금인데, 선생님이 비관세 무역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위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금이 아닌 그런 어떤 규제라든가 관행에 대한 조치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나 돼. 많이 돼. 무역 기술 장벽이란 것은요.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안전, 제품의 안전, 라벨링, 포장,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 유리 같은 거. 그냥 신문을 싸면 되는데. 안 되잖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뭐 조각품이, 유리 조각품이 우리나라 올 때 그냥 신문을 싸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포장에서의 요구사항, 안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위생, 식물위생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 인간, 동물 및 식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관행, 어떤 조치. 수입 할당량. 그죠? 이게 이제 아까 위에서 나왔던 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죠? 쿠오타스랑 이게 아까 나왔던 서브사이드. 그지? 수입 할당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입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한 달에 10개만 수입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총량을 수입 할당량이라고 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동안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소고기를 뭐 몇 톤만 수입할 수 있어. 그지? 라는 거. 그런 거 이제 수입 할당량이라고 해. 그죠? 왜? 너무 많은 소를 우리가 수입해버리면 우리나라 한우를 사육하시는, 한우를 약간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피해를 입겠지. 그죠? 그렇게 양을 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수출 보조금이란 건 뭐예요?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게 될 시 제품을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좀 정부가 수출 업체에다가 지급해주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 그런 거를 수출 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차 브랜드 뭐지? 현대차잖아. 현대차의 그랜저가 우리나라에 살 때보다 다른 나라에 살 때가 더 쌀 수가 있어.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수입 허가 같은 건 뭐 특정 상품의 수입 시, 이거 수입해주는 어떤 허가. 그 다음에 상계관계는 뭐 수출국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 참고만 하시고.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비관세 무역 조치가 어떻게 작용한다는 거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겠지. 그지? 그래서 비관세 무역 조치가 are increasingly prevalent. 아주 이제 만연해지고 있는 중이고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널리 퍼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may be enacted for policy reasons having nothing to do with trade. 자, 그리고 무역과 연관 없는, 그죠? 무역과 연관이 없는 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이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 해빙이 앞에 있는 거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해빙에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고, 왜 수식을 하고 있는 애가 사실 목적어거든? 그 다음에 얘가 목적격 보호로 쓴 거야. 그래서 무역과는 사실상 별 연관이 없는 그러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뭐가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be enacted, 제정되다. 법 같은 거, 뭔가 규칙 같은 거, 제도 같은 게 제정되다의 뜻이지. 그래서 얘들아, 무역인데 정치 같은 이유가 관여를 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역과 연관 없는 것들 때문에 뭔가 이러한 이제 비관세 무역 조치가 제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막 보복으로도 그런 거 있잖아. 미국이 우리나라가 수입차를 제한을 했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야 되지? 미국의 소고기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래 한 100마리 소를 우리가 허용해 줬는데, 우리 자국의 한우를 농축산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 100마리에서 이제 50마리로 줄이게 했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보복했어? 우리도 그럼 현대차 많이 안 받을래.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게 이제 그런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자, 뭐 이건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들은요,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on export from countries that lack the resource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non-tariff measures imposed by rich nations. 자, 그러나 그런 비관세, 무역 조치 같은 거는요, 아주 차별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대. 효과를 갖고 있대. 차별적인, 그죠? 근데 뭐 수출에 대한. 근데 어떤 국가로부터의 수출이냐면 지금 보세요. 자원이 부족한 국가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이 countries는 무슨 국가가 되겠니? 부유한 국가겠어? 아니면 좀 가난한 국가겠어? 그치, 가난한 국가겠지. 그래서 자원이 부족해.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자원이 부족하냐면 그런 요구사항, 다시 말하면 비관세 무역 조치. 근데 이건 또 해필이면 누구에 의해서 부과되어진 거야?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거야? 부유한 국가에 의해서 부과되어진, 만들어진. 그래서 which, 그다음에 문장의 시제를 보니까 지금 해보니까 여기서는 are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가 만든 그 비관세 무역 조치에 대한 요건을 수능하기에는 차원이 부족해. 그래서 소위 말하면 필리핀하고 미국을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필리핀이 미국에다가 부채를 줬어. 예를 들어 돈을 빌렸어. 예를 들어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자. 100억이라는 돈을 빌렸어. 그럼 얘가 빚이 있는 거잖아. 미국에다가 빚이 있잖아. 그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런 빚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 간에 합의를 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 합의 내용이 뭐야? 비관세 무역 조치야. 얘는 지금 100억을 얘 미국한테 갚을 여력이 없어. 돈 금전적으로 못 갚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뭔가 수출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뭔가 이런 뭐 부채를 좀 줄여줄게 라 그래서 얘네한테 갑자기, 얘네는 그냥 우리 좀 상상을 해보자. 얘네들은 코끼리가 4마리밖에 없는데, 야 100억 내가 감소해줄게, 없애줄게. 대신 너네 코끼리 있잖아, 나한테 100마리 보내. 이런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요건, 다시 말해 코끼리 100마리 보내. 나는 그런 요건에 수능할 만한, 거기에 상응할 만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런 코끼리가 없다고. 그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역차별적인 거다. 취지는 좋았어. 야 니네 이제 빈민국들 부채 좀 내가 줄여줄게. 나는 취지는 좋았는데 이게 오히려 차별을 하는 거다. 요령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보시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huge subsidy that wealthy nation give to their farmers make it very difficult for farmers in the rest of the world to compete with them. 자, 선생님 지금 예를 든 건요, 아까 얘기했던 무역 할당제에 대한 이야기고, 이번에는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예시로 나와요.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보조금이야. 정부가 이제 지원금을, 수출제 하는 그런 어떤 기업에다가 지원금을 많이 주나 봐. 근데 해필이면 어떤 보조금이냐면 부유한 국가들이, 그죠?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죠? 기부의 목적. 누구에게? 그래, 걔네들 자국 농부들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제 보조금이. 그럼 여기서는 뭐 미국 예를 들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미국은요, 미국 농부에게 한 농부당 10억이라는 보조금을 줬다 쳐봐. 그지? 그래서 그 자국 농부들에게 줬던 그 큰 돈의 이제 수출 보조금은 오히려 누구에게? 세상에 있는 나머지 농부들, 아까 얘기했던 뭐 필리핀의 농부라고 보자. 그죠? 세상에 이제 나머지 그 국가 외에 있는 농부들이 뭐 하는 거? 그들, 얘네들이 이제 미국 농부가 되겠지. 많은 이제 이 보조금을 받는 미국 농부와 경쟁하는 것을 어떻게 만든다? 매우 어렵게 만든다. 잽이 안 될 거 아니야. 미국은 한 농부 한 명당 10억이라는 보조금을 줬는데 필리핀 애들은 필리핀 농부에게 보조금을 줄 만한 여력이 없어. 그럼 당연히 더 어떻게 되겠어? 격차가 심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ake의 목적어가 지금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얘는 어떤 목적어야? 과목적어. 그다음에 very difficult가 바로 뭐야? 목적격 보어야. 그래서 농부들이 미국 농부와 필리핀 농부들이 미국 농부들과 경쟁하는 것을, 이게 이제 목적어고, 매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얘들아 difficult 어려운, 어렵게가 영어로 뭐지? difficult에 대한 어렵게, difficultly 있나? difficultly? 갑자기 생각이 안 나. difficult 있네. 이제 왜 이렇게 어색하지? difficultly? difficultly는 없는데? 그치? 이 자리는 부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건데, 어렵게라는 단어 부사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얘들아? 어렵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내 머릿속에 지금 생각나는 건 hard라는 애의 부사밖에 없긴 한데, 걔는 형용사도 있어가지고. difficultly가 있어? 없지. 나만 어색한 거 아니지? difficulty는 있는데 difficultly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자리는 얘들 부사가 나오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목적격 보호 자리라서 보호로서 부사가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학교 선생님이 이걸 뭐 문법으로 한다면 뭐 이런 표현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참고로 hardly는 부사로서 어렵게 뜻은 아니에요. 거의 뭐뭐하지 않게라는 얘는 이제 빈도부사인데, 어쨌든 이런 ly 형태는 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시가 바로 뭐냐면, another example would be domestic health of a safety regulation. 자, 자국의 어떤 이제 건강이라든가 안전상의 규제. 이게 이제 또 다른 예시가 될 수 있대. 자, 내용을 보니까, 비록 not specifically targeting imports. 자, 뭔가 수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로 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겟팅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녕 미스강, 너 카메라에 나올 거다. 안타깝게 되었네. 아주 대두처럼 크게 나올. 자, 지금 보니까 얘들아, 수출품이라고 하면은요, 우유라고 보자. 이제 미국이 미국의 우유라고 보면 수출품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거? 어떤 자국의 어떤 건강, 자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상의 어떤 규제들이, 이게 주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외국 어떤 외국 제조업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김치가 제일 예시가 좋겠네요. 우리나라의 김치를 미국에다가 이제 팔고 싶어. 그래서 미국에 김치 공장이 생겼어. 실제로 있기도 한데.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야? 우리나라 김치 공장 입장에서 미국의 외국 제조업자들이잖아. 그치? 얘네들에게 많은 비용을 부과하는 거야. 뭐라는 이유로다가? 야, 나 우리 미국인들의 건강, 나 우리 미국인들의 안전, 이거 되게 엄격하게 여긴다? 니네 여기다가 위생시설 100억 투자해. 이런 식으로 이제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자, 김치 제조업자들,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Seeking to conform to the importers market. 그죠? 어떤 수출 시장, 즉 미국이라는 시장에 부응하고 순응하고자 굉장히 추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제조업자에게 자국민들의 어떤 건강상의 또는 뭔가 안전, 위생상의 어떤 규제로다가 많은 비용, 막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것도 어떤 거야? 약간 차별적인 어떤 역차별적인 거긴 하잖아. 그러니까 상응한 부국한 국가들끼리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여기선 뭐냐면 비교적 미국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조금 가난한 국가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역차별적이다라는 거고. So industries in developing markets may have no more difficult absorbing this additional cost. 자, 그래서
개발하고 있는 시장, 발전하고 있는 시장 산업에선 발전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어떤 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 얘들아,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기반을 아직 잡은 거야, 못 잡은 거야? 못 잡았어. 얘들아, 아직 미국에서는요, 김치라는 음식이 보편화 안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시장 가서 이거를 발전시키고자, 김치 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장에서의 산업들, 김치 산업들, 이런 한국의 음식 산업들은 뭐 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바로 추가적인 비용을 좀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그죠? 흡수하고, 감내하고, 그죠? 그런 것에 있어서 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들의 이제 만행인 거지. 부유한 나라들에 의한 비관세 조치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의한 수출을 오히려 가라막는다.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이거는 추가 전쌤 적은 거라서. 됐나요? 그다음 하나만 더 하자 오늘. So, in the course of his research on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자, 어떤 사업 전략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그의 어떤 연구, 어떤 과정에서 이 폴털이라는 사람은요, 뭘 알아차렸냐면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패턴을 알게 되었다. 그럼 이 패턴은 뭐와 연관이 있는 패턴이겠냐? 사업과 환경 사이에서의 연관성. 그치? 보통은 어때? 사업이 환경에 약간 영향 끼치긴 하잖아. 그죠? 그런 곳에서의 아주 조금 독특한 패턴을 지금 알아차렸대. 바로 뭐냐면 Businesses seem to be profiting from the regulation. 오, 기업들이요. 규제로부터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규제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아주 독특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보통은 규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기업의 이익이. 보통 패턴은 규제가 올라가면 기업의 이윤이 떨어지는 패턴인데, 그죠? 오히려 규제에 의해서 이윤이 올라가는 거, 어떤 그러한, 그죠? 규제가 있음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대. So he also discovered that. 그는 또한 뭐를 이제 발견했냐면 The stricter regulations are promoting more innovation than the weaker ones. 자, 이 글의 주제문이죠. 더 엄격한 규제들이. 그러니까 규제가 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그죠? 더 혁신을 촉구하는 거다. 그죠? 뭐보다? 더 약한 규제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이윤을 여기서는 혁신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지문에 따르면요, 이윤을 지금 혁신으로 받고 있거든. 그다음에 여기서 저 weaker ones라고 해서 지금 복수 취급한 거 보이시죠? 일단 ones는 뭘 받고 있어? regulations. 복수라서 복수로 잡았어요.
자, 이제 바로 예시가 때려집니다. 바로 Dutch flower industry provide an illustration. 자, 네덜란드의 꽃 산업이요. 그죠? 예시를 제공해 준대. So illustration is like example. 그래서 네덜란드의 꽃 산업이 이것에 대한 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So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the companies producing Holland world-renowned tulips and other cut flowers were also contaminating the country's water and soil with fertilizer and pesticides. 자, 수년 동안 홀란드랑 얘들아, 더치랑 똑같은 표현이야. 네덜란드 똑같은 표현이고, 수년 동안 네덜란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튤립들 그리고 다른 이때 컷이란 건 이제 잘린 꽃이에요. 뭔가 상품성을 띠기 위해서 잘려진, 그죠? 좀 다듬어진 꽃들. 그 여기서 이제 튤립이랑 이게 변멸인 거지. 튤립과 그리고 다듬어진 그런 꽃들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들은 또한 뭘 했대요? 그 나라, 즉 네덜란드에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었대. 근데 뭐로다가 오염을 시켰냐면 fertilizer, 비료라든가 아니면 pesticide, 뭐 살충제, 해충제 같은 거, 벌레 죽이는 거, 그죠? 그래서 비료라든가 해충제로다가 물과 토양에다 이제 오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91년에 네덜란드 정부는요, 어떤 정책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어떤 정책을 채택을 했냐면, 바로 designed to cut pesticide use in half by 2000. 자, 2000년까지 뭐의 사용? 살충제의 사용을 어떻게? 반절이나 줄여라. 그죠? 반절이나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그러한 정책. 그래서 이 자리는요, which 과거 시제니까 which is, I'm sorry, which was 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cu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 half 다음에 목적어를 반으로 줄이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까지 이 네덜란드의 살충제 사용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고안된, 그렇게 설계된 그러한 정책을 이제 입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the goal they ultimately achieved,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그들은 궁극적으로 달성을 했대. 뭐를? 바로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거죠. 목관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때 데이는요, 누구냐면 아까 위에서 나왔던 누구? 그 튤립이라든가, 그죠? 꽃 같은 거를 이제 팔고 그거를 이제 생산해 나가는 어떤 그런 회사들. 그 회사들은요, 결국은 달성했다, 그 목표를. 그죠? 2000년 안에 살충제 사용을 반절이나 줄였나 봐. So, facing increasingly strict regulation. 그래서 더 이제 엄격해진 규제에 직면하여 greenhouse growers realized that, 데이터 생략되어 있죠. 온실하우스 이제 재배자들은, 왜 꽃 같은 거 기르려면 얘들아, 온실하우스에서 이제 이렇게 따뜻하게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온실하우스 재배자들은 뭘 깨닫게 됐냐면, they had to develop new method if they were going to maintain product quality with fewer pesticides. 자, 새로운 방식을 뭔가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대. 그러니까 아까 우리 혁신이란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를 꼽아놨는데, 규제가 더 엄격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혁신이 더 생긴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규제가 더 엄격하니까 뭐 새로운 방식을 지금 계속 개발시킨 거야. 그죠? 근데 만약 뭐 한다면, 그들이 뭐 하고자 한다면, 더 적은 살충제로다가 fewer pesticide, 더 적은 살충제로다가 상품의 퀄리티를,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그런 튤립이라든가 네덜란드의 꽃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상품의 퀄리티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유지하고자 할 그런 의도라면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야만 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여, 거기에 부합하여 they shifted to the cultivation method. 그들은요, 어떠한 경작 방식으로 옮겼대. 그래서 shifted to, 뭐로 옮기다, 전환하다.
실질적으로 얘들아 new method 자체도 뭐야? 어떤 경작 방식이야. 왜? 새로운 방식을 지금 이제 개발해 내갔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어떤 경작 방식을 뒤에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데 그 경작 방식은 바로 뭐래? 물을 순환시키는 거래. 근데 어디서? 뭔가 폐쇄된 어떤 그러한 고리 시스템에서. 다시 말하면 오염된 물을 방출하는 게 아니고 바다로 배출하면 그냥 말 그대로 오염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순환시키는 거야. 오염된 물을 조금 필터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걸러주고 오염물을 이물질을 걸러줘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그지? 그래서 물을 순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폐쇄된 어떤 루프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흘러내 방출한 건 아니지. 그렇게 물을 순환하고 그 다음에 동사 병렬이에요. 꽃을 재배한대. 어디서? 암모 배양판에서. 말 그대로 락은 암이고요. 울, 우리 니트, 울, 모직, 모. 그지? 암모 배양판이란 것은 뭐냐면 토양에다가 튤립을 이제 심는 게 아니고 왜? 아까 물이라든가 수질 오염, 토양 오염을 이야기한다 했잖아. 그래서 토양에다가 이제 튤립을 심는 게 아니고 뭔가 돌에다가 뭔가 뽀송뽀송하게 물을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털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배양판을 개발했나 보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꽃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아주 혁신적인 경작 방식으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거죠. So, the new system not only reduced the pollution. 자, 이것도 얘들아 좋은 거예요.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새로운 혁신. 그지? 좀 조잡하냐? 이따가 한 번에 한 큐에 때려줄게. 새로운 어떤 시스템은 환경에다가 배출된 which is 환경에 어떤 배출된 오염을 줄여줬을 뿐만 아니라 일거양득, 일석이조죠. 환경적인 오염도 줄여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 했다? 뭘 시켰다? 이윤을 증가시켰다라고 하죠. 지금 동사 병렬 보이세요? Not only reduced, but also 병렬이라고 보기는 힘드네요. 주어 동사 병렬이네 이거는. 주어가 동사했을 뿐만 아니라 주어가 동사했다. 주어가 안 보였었어, 이시. 자, 뭐 함으로써? 회사에다가, 재배하는 어떤 그런 여건. 꽃을 재배할 수 있는 재배 환경에 대한 더, 뛰어난, 더 큰이란 것은 더 뛰어난인 거지. 더 뛰어난 그런 통제 능력을 회사에다가 줌으로써 이윤까지 증진시킬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일단 주제 적고 혁신과 비슷한 단어들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혁신만 한번 정리해볼까? 다 적었는겨. 규제가 더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새로운 더 많은 혁신을 촉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혁신과 같은 비슷한 표현이 뭐라고?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낸 거, 발달시킨 거. 근데 그 새로운 방식이 뭐라고? 바로 어떠한 경작 방식.
그 어떠한 경작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뭐라고? 폐쇄로 된 어떤 그런 고리 형태의 물순환 시스템, 그리고 안모 배양판, 얘네들이 다 혁신을 나타내는 애들인 거죠.